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6명 중 1명이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한국보건복지부와 유사한 기관의 조사 결과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홀로 지내는 삶에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재난 시 위험, 사회적 고립 등 이런 문제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상관없어,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만족도는 얼마나 미리 준비했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다른 조사에서는 고령자의 약 40%가 노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걱정과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6명 중 1명이 직면하는 9가지 주요 문제와 그 해결책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혼자 살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 노년기를 맞이하려는 분들께도 이 내용이 풍요롭고 안심되는 노후의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1. 몸 상태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생기는 작은 변화들을 놓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의 피로, 관절 통증, 식욕 저하, 체중 변화 등 일상에서 생기는 미세한 증상들을 나이 탓이라며 그냥 넘기기 쉬운데요. 그 안에는 큰 질병의 신호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어지러움이나 숨가쁨이 심장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고, 밤에 자주 목이 마르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당뇨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스스로 판단해 병을 놓치고 악화되어 버리는 사례도 드물지 않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의 가장 큰 장점은 자각 증상이 없는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고혈당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동맥경화를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액검사나 혈압 측정을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검진은 몸을 정기 점검하는 것과 같아요. 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듯이 우리 몸도 정기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 건강관리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침 저녁 체온과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수치의 변화를 통해 몸 상태의 이상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갑작스러운 몸 상태 변화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작은 이상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높은 혈압이 며칠간 계속된다면 스트레스나 염분 과다 섭취가 원인일 수 있고,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면 부기나 수분 대사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기록해두면 이전 기록과 비교하기 쉬워지고 병원 진료 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주치의입니다. 주치의를 두면 내 몸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살펴줄 수 있고, 작고 애매한 증상에도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기침이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며칠 지속된다면 대부분 감기인가 하고 그냥 넘어가시기 쉽지만, 주치의가 있다면 이전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이 증상은 과거와 비슷하다, 수치 변화가 있다 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병원이나 진료과를 소개받을 때도 수월하게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가장 큰 비결은 별표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 별표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꼈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괜히 피곤하다, 식욕이 줄었다 같은 작은 변화도 그대로 넘기지 말고 병원에 상담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고령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병원 가는 게 귀찮았지만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상담할 수 있으니까 불안이 줄더라고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2. 재난 발생 시 대피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재난 발생 시의 대피가 특히 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진,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닥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자 중 고령의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판단력 저하나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대피 타이밍을 놓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 고립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조 요청이 늦어져 피해가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수입니다. 가장 먼저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재난위험지도 하자드맵을 받아서 어떤 장소가 가장 안전한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길을 걸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대피소로 가는 길에 계단이나 경사로가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고 빠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핵심이 됩니다. 각 지자체, 시청, 군청, 구청, 위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는 대피소의 위치나 긴급연락처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비상용 가방, 비상대피 키트, 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생활 인프라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몇 일간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물로는 생수, 비상식량, 평소 드시는 약,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스마트폰 충전기, 간이 화장실, 수건, 여벌 옷 등이 있고 겨울에는 방한용품, 여름에는 모자나 스포츠 음료 같은 폭염 대비 용품도 꼭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상 가방은 언제든 들고 나갈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정기적으로 안의 내용을 점검하여 식품의 유통기한 등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지역의 재난 대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훈련을 통해 단순한 경로 확인을 넘어서 재난 발생 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재 발생 시의 소화기 사용법, 대피 시 주의사항 등도 직접 경험해두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웃과의 연결입니다. 훈련에 참여하면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고 재난 발생 시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지역 주민 간의 연대가 강했던 지역일수록 피해가 적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준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각자의 의식을 높이고 평소에 철저한 준비를 해두면 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강한 대응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시 고립되지 않도록 가족, 친구, 이웃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연락 방법을 확인하고 재난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할지 서로 상의해두면 마음이 한결 놓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정보는 당신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3. 범죄 피해의 위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특수 사기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녀를 사칭해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나 환급금이 있다며 ATM으로 유도하는 방식은 해마다 더욱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인데 사고가 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거나 시청 공무원인데 병원비 환급이 있으니 지금 ATM으로 가야 한다는 전화를 받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갑작스러운 전화와 정교한 말솜씨로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결국 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가족과 자주 연락하지 않는 독거노인일수록 이런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형태의 방문 판매 사기나 리모델링 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처 공사 중인데 대개 지붕이 손상돼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 고치면 싸게 해드립니다. 라며 접근해 고액의 수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나 무료 점검이라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불필요한 수리를 권유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낯선 방문자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함부로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인종으로 먼저 용무를 확인하고 필요 없다면 단호히 거절하세요. 상대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말이나 행동이 수상하다면 바로 경찰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 방법 중 하나는 자동 응답기, 녹음 기능 활용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경우 곧바로 받지 말고 자동 응답기로 넘겨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기범은 대부분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직접 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자동 응답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피해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집은 경찰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와 같은 문구가 적힌 경고 스티커를 초인종이나 출입문에 붙이는 것도 예방 효과가 큽니다. 이런 문구는 범죄자에게 강한 경고심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상한 전화나 방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경찰서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하세요. 특히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전화 내용이나 상대의 특징을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기 수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므로 최신 수법에 대한 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경찰청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최근 발생한 사기 사례나 주의사항이 수시로 게시되니 정기적으로 확인해보세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을 위한 방범 서비스도 꼭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범 강좌나 실습 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범벨이나 사기 방지 기능이 탑재된 전화기, 의심번호 자동 차단, 도 무료 혹은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지자체의 안내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나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심하는 힘과 상담하는 습관 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전화나 방문이 있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지인과 상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나는 절대 안 속아 라는 생각보다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최신 정보를 접하며 예방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전의 대비와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4. 정신적인 불안과 외로움. 혼자 생활하는 삶은 자신의 리듬대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를 떠나보낸 분들께는 상실감과 깊은 쓸쓸함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외로움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회와의 연결이 적은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외로움을 줄이고 보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나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와 같은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을 쓰는 창작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퇴직 후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이전보다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주 1회 지역 모임에 나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이 지켜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본인의 경험이나 지식을 나누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기쁨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활동에 참여한 뒤로 하루하루 기대되는 일이 생기고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졌어요. 현대에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특히 영상통화를 활용하면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어 마치 직접 만난 듯한 따뜻함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 사소한 고민이나 걱정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고 큰 심리적 지지가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며 외로움을 달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동물과 교감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특히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며 이웃과의 교류도 늘어나고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스트레스가 줄고 심장질환 위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만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삶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5. 돈 관리가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입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등 정기 수입 위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돈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통계청의 가계조사에 따르면 많은 고령자들이 은행 예금을 조금씩 꺼내 쓰며 생활하고 있고 그에 반해 의료비 등 지출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게다가 인지 기능의 변화로 인해 재정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쓰기 어렵다면 통장 정리를 주기적으로 하며 돈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돈의 흐름을 보이는 상태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별표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간편결제, 별표의 사용입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모르고 쓰는 돈이 쌓이지 않도록 가급적 현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카드 사용 내역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자산운용을 고려할 때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교육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재정관리의 기초 지식을 익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다만 모든 투자는 반드시 위험을 동반하므로 누구의 말만 듣기보다는 충분히 고민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 식사가 대충이 되기 쉽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종종 한 사람 분량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거나 번거롭게 여겨져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리기가 귀찮아서 한 사람분만 만들기엔 너무 번거로워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영양 불균형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면역력 저하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죽삼찬, 일즙삼채, 즉 국 하나와 반찬 3가지로 구성된 식사가 영양적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 밥이나 빵 등, 국물 요리, 된장국, 맑은 국, 스프 등, 주요 반찬, 고기, 생선, 달걀, 두부, 부반찬, 야채, 해조류, 버섯류 등. 이런 식단 구성은 필요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시간이 여유 있는 날에는 한 번에 여러 끼니 분량을 만들어 냉동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야채를 미리 썰어 소분해 냉동해 두면 매 끼니마다 요리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역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입니다. 영양사가 구성한 균형 잡힌 식사를 집까지 배달해주기 때문에 영양면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안부 확인 서비스를 겸하는 경우도 있어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더욱 든든한 지원이 됩니다. 7. 집 관리가 점점 부담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청소나 정리 같은 집안일이 점점 힘들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넓은 집에 혼자 살고 계신 경우 청소가 구석구석까지 잘 되지 않아 먼지가 쌓이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알레르기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안이 어지럽혀진 상태에서는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골절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집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실천은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고 재활용 가게나 플리마켓 등을 통해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정돈을 습관화하면 청소해야 할 범위가 줄어들어 훨씬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리한 청소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긴 손잡이 청소포, 가벼운 무선 청소기는 허리를 숙이거나 무거운 기계를 들 필요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로봇 청소기도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의 청소를 도와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사 도우미 서비스도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정기적으로 집을 청소하거나 정리해주기 때문에 생활의 질을 높이고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 빈도나 서비스 내용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니 부담 없이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8. 이동 수단이 줄어들면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연세가 들면서 운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그 결과 장복이나 병원 방문 등 일상적인 이동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지방이나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께는 자동차 없이 생활하는 것이 큰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나 공동택시 서비스입니다. 이런 교통수단은 이용요금도 부담이 적고 고령자 친화적인 배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운행 노선과 시간표를 미리 확인해두고 일상에 잘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별표 인터넷 마트, 온라인 장보기, 별표나 이동 판매 차량 같은 새로운 쇼핑 수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마트를 이용하면 집에서 편하게 물건을 주문할 수 있고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 판매 차량은 정해진 시간마다 동네를 돌며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므로 외출하지 않고도 필요한 것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과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볼 때나 병원에 갈 때 이웃에게 동행을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이 어렵다고 해서 생활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조금의 변화와 주변의 협력으로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전하며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9. 취미가 없으면 시간이 남아도는 느낌이 듭니다. 퇴직 후 시간이 넉넉해졌음에도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 뭔가 취미를 갖고 싶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결과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특별한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며 삶의 만족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취미는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취미를 가지는 것이 치매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수, 그림, 서예 같은 창작 활동은 뇌를 활발하게 만들고 손을 움직이며 세밀한 작업을 하는 과정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작품을 완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좋은 자극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고령자 요양시설에서는 주일회 그림 수업을 시작한 후 참여자들의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대화가 많아지며 긍정적인 기분 변화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정원 가꾸기나 산책 같은 야외 활동도 건강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채소나 꽃을 키우는 일은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적절한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가드닝이 습관화된 어르신들 중엔 식물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하루하루의 즐거움이고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걷기를 일상화하면 다리와 허리의 근력을 유지하여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역의 걷기 모임에 참여하면 운동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남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사교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바둑, 장기, 퍼즐 등 두뇌 활동 게임도 생각하는 힘과 집중력을 키우는데 매우 좋습니다. 일본 내 연구에서도 정기적으로 바둑이나 장기를 즐기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능력이 더 잘 유지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략을 구상하고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뇌에 좋은 자극이 되어 기억력과 사고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강좌에 참여해보는 것입니다. 요리, 영어회화, 꽃꽂이, 댄스 등 다양한 강좌들이 열리고 있으며 그중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기도 하고 자기계발과 성장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게 되면서 사람과의 연결도 넓어지고 삶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취미 활동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에 참여하거나 SNS를 통해 취미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멀리 사는 사람들과도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그림 작품을 인터넷에 공유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새로운 자극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자 전용 온라인 모임도 많이 생겨 집에 있으면서도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서 매일매일의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취미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삶에 새로운 색이 더해지고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지 않겠어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6명 중 1명이 마주하게 되는 9가지 주요 과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관리, 재난 대비,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등 이런 문제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많은 문제를 예방하고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사회적인 지원 제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안부 확인 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활동, 온라인을 통한 교류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또 보다 나은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나누는 이야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실용적인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